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굳이 말을 많이 하지도 않고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깊이 있는 아우라를 가진 여성들 말입니다. 그 매력의 원천은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나 뛰어난 사회적 지위 혹은 화려한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단단한 힘, 바로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이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연기하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던 내면의 자아가 깨어나고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피어나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사회의 기대나 과거의 상처에 오염되지 않은 본연의 순수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여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넘어 그 자신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 믿음은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빛과 그림자, 그 모든 면을 직면하고 끌어안는 내면으로의 깊은 여정을 통해 얻어지는 값진 결과물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특별한 자신감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시선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우리 안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나가는 빛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여신을 깨우는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비밀, 깊숙이 숨겨진 진실, 자기 신뢰. 여러분은 스스로를 진심으로 신뢰하시나요? 근사한 옷을 입고 한껏 꾸민 날이나 소셜미디어에 나는 괜찮아라는 글과 함께 잘 나온 사진을 올릴 때 말고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은 순간, 누구에게도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순간, 거울 앞에 오롯이 당신 혼자 서 있을 때 말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를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결단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쓰고 있던 역할이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깊은 밤이 찾아와 마음이 벌거숭이가 될 때면 어김없이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오릅니다. 내 감정이 맞는 걸까? 내 선택이 옳은 걸까? 심지어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칼 융은 현대 인류가 직면한 위기는 종교나 도덕의 위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 즉 셀프와의 연결을 잃어버린 정체성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셀프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나는 나 자신에게 기댈 수 있다. 내 안의 직관은 타당하다. 내면의 목소리는 적이 아니라 나를 이끄는 안내자다라는 깊은 신뢰입니다. 당신이 안개 낀 바다에 서 있는 등대라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당신의 불빛이 내부의 에너지원으로부터 나온다면 당신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외부의 동력으로 조종된다면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신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빛은 타인의 인정, 칭찬, 혹은 너는 이렇게 해야 해라는 조언에 의존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공포, 모든 것이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나를 정의할 힘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두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사회, 미디어, 그리고 성공을 강요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외부의 목소리들의 집합체가 되어버립니다.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 패턴을 매일 깨닫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틀릴까 봐 두려워 사소한 결정조차 망설입니다. 5명의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는 결국 더 혼란스럽고 불안해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내 감정이 과연 표현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입을 다뭅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새벽 1시에도 휴대폰의 푸른 불빛 아래 몸을 웅크린 채 사실은 별로 관심도 없는 타인의 소식을 넘기고 있습니다. 요가나 명상, 일기 쓰기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겠다 맹세하지만 바빠서 내일부터 시작해야지라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바로 당신이 조용히 자신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당신은 내 안의 목소리는 존중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융은 이를 사회에 가면, 즉 페르소나에 맞춰 사는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도둑맞으면 우리는 타인이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본래의 진실하고 야생적이며 신성하기까지 한 진짜 나는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밀려나 잊혀집니다. 그러므로 자기 신뢰란 소위 걸크러시나 가치 있는 여성이라는 라벨이 붙는 공허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결코 나 자신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굳이 더 높이 자랄 필요가 없는 오래된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깊은 뿌리뿐입니다. 자기 신뢰를 가진 여성은 타인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자체로 무게를 갖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밀, 2가지 에너지의 구별. 여신의 에너지 대 상처의 에너지. 모든 여성의 내면에는 2 종류의 에너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주변을 살리고 빛을 발하는 에너지이며 다른 하나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피 흘리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는 당신을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이 이끌지만 다른 하나는 당신을 방어적인 가면 속에 가두어 둡니다. 칼 융은 이들을 직접적으로 여성 에너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니마, 그림자, 그리고 개성화 이론은 내면 세계와 화해한 여성과 여전히 자신의 상처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성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여신의 에너지를 가진 여성은 언제나 부드럽고 순종적이며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녀는 특유의 고요한 강인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깊은 존재감이죠.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굳이 소리치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우아함으로 움직입니다. 그녀는 떨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수치심 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이라는 지옥을 통과하고 돌아왔지만 분노가 아닌 깊은 이해를 가지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반면에 상처의 에너지를 가진 여성은 반응하고 방어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날카롭고 가치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버림받을까, 배신당할까, 선택받지 못할까 두려워 떠는 작은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사소한 거절에도 쉽게 상처받고 문자 메시지에 답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연결된 사랑의 지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융은 이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과거의 상처로 인해 형성된 심리적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콤플렉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무심코 한다고 생각하는 행동, 말,
그리고 선택 속에 숨어 있다가 자신을 봐주고 치유해달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두 여성이 파티에 들어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시원한 바람처럼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굳이 주목을 끌려 하지 않는데도 당신은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함을 말하고 그녀의 자세는 나는 여기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다른 한 명도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인상적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해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훑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관심을 갈구하듯 조금은 큽니다. 당신은 그 느낌을 정확히 표현할 순 없지만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한 명은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요.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두 인물인 성모 마리아와 이브는 이 두 에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원형적 상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정치적 권력도 없고 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내면의 강인함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수용을 상징하며 천사의 말을 듣고도 당황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조용한 결단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이와 비교해볼 만한 인물은 최초의 여성인 이브입니다. 이브가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는 상처와 무의식적인 욕망에 이끌리는 여성의 고전적인 상징입니다. 그녀는 통합되지 않은 무의식의 상징인 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힘, 호기심, 그리고 한계를 넘고 싶은 불분명한 콤플렉스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 그녀와 인류를 타락의 상태로 이끕니다. 융이 설명했듯이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할 때 그 그림자는 오히려 우리를 안에서부터 통제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완벽한 여신의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와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 순수한 존재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것이다. 여신의 에너지를 가진 여성은 자신의 어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끌어안고 이해하며 마침내 힘으로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비밀, 내면의 신뢰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렇다면 어떻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상처가 아닌 우리 자신으로부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칼 융은 당신은 당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행하는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신뢰는 신비로운 의식이나 긍정적인 말을 반복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겠다고 말한 것과 당신이 실제로 하는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있을 때 아주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집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 12시 전에는 꼭 잠자리에 들겠다고 다짐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5분만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알람이 울렸을 때 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성공들이 모여 나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의 토대를 만듭니다. 둘째,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융심리학에서 직관은 신비로운 초능력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감정이 축적되어 몸에 새겨진 지혜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너무 많이 생각하느라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무시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기 전에 딱 3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 선택을 한다면 내 가슴은 어떻게 느낄까?
만약 가슴이 가벼워지고 몸이 확장되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올바른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불안감이 느껴지고 이가 뭉치거나 목이 뻣뻣해진다면 당신은 내면의 진실과 어긋나는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경계선을 설정하여 내면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뢰를 쌓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 나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깨어나기 시작한 당신의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계선 설정은 타인과 맞서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직관, 정체성, 꿈이 담겨있는 내면의 신성한 공간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경계선이 무너지면 자기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피곤할 때는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을 용기. 나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지 않을 자유. 에너지가 없을 때 업무 단체 채팅방의 알림을 잠시 꺼두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에너지와 시간은 소중하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비밀, 자기 신뢰를 가진 여성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 보이지 않는 소모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는 모든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는 당신이 즉시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빛이 당신의 피부 경계를 넘어 주변의 공기와 사람들의 시선에 닿을 때 세상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칼 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신뢰를 가진 여성은 무색무취의 촉매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들어서는 공간 전체를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설교나 계산된 설득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녀의 깊은 진정성이 타인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경계의 공명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안정되고 중심이 잡힌 사람의 신경계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즉, 당신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의 견고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이제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그저 당신 자신으로서 온전하고 진실하게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완전한 자기 수용이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다른 여성들은 세상의 소음 때문에 잊고 지냈던 자신의 본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전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억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녀가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고요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뢰를 가진 여성은 그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다른 여성들을 위한 조용한 치유의 공간을 만듭니다. 그녀는 불완전함 속에서도 굳건히 서고 마음이 불편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며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침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이죠. 결국 자기 신뢰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 가꾸어 나가야 할 관계와 같습니다. 빛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혼란스럽고 갈등하고 불확실한 순간에도 당신이 당신 곁에 머물러주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여성은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두려움이 자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뿐입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답이기에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떤 선언도 필요 없이 오직 진실한 삶으로 증명되는
조용하지만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당신 자신과의 대화를 정직하고 꾸준하게 그리고 깊은 존중을 담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굳이 말을 많이 하지도 않고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깊이 있는 아우라를 가진 여성들 말입니다. 그 매력의 원천은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나 뛰어난 사회적 지위 혹은 화려한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단단한 힘, 바로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이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연기하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던 내면의 자아가 깨어나고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피어나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사회의 기대나 과거의 상처에 오염되지 않은 본연의 순수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여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넘어 그 자신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 믿음은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빛과 그림자, 그 모든 면을 직면하고 끌어안는 내면으로의 깊은 여정을 통해 얻어지는 값진 결과물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특별한 자신감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시선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우리 안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나가는 빛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여신을 깨우는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비밀, 깊숙이 숨겨진 진실. 자기 신뢰. 여러분은 스스로를 진심으로 신뢰하시나요? 근사한 옷을 입고 한껏 꾸민 날이나 소셜미디어에 나는 괜찮아라는 글과 함께 잘 나온 사진을 올릴 때 말고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은 순간, 누구에게도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순간, 거울 앞에 오롯이 당신 혼자 서 있을 때 말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를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결단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쓰고 있던 역할이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깊은 밤이 찾아와 마음이 벌거숭이가 될 때면 어김없이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오릅니다. 내 감정이 맞는 걸까? 내 선택이 옳은 걸까? 심지어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칼 융은 현대 인류가 직면한 위기는 종교나 도덕의 위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 즉 셀프와의 연결을 잃어버린 정체성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셀프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나는 나 자신에게 기댈 수 있다. 내 안의 직관은 타당하다. 내면의 목소리는 적이 아니라 나를 이끄는 안내자다라는 깊은 신뢰입니다. 당신이 안개 낀 바다에 서 있는 등대라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당신의 불빛이 내부의 에너지원으로부터 나온다면 당신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외부의 동력으로 조종된다면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신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빛은 타인의 인정, 칭찬, 혹은 너는 이렇게 해야 해라는 조언에 의존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공포, 모든 것이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나를 정의할 힘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두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사회, 미디어, 그리고 성공을 강요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외부의 목소리들의 집합체가 되어버립니다.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 패턴을 매일 깨닫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틀릴까 봐 두려워 사소한 결정조차 망설입니다. 5명의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는 결국 더 혼란스럽고 불안해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내 감정이 과연 표현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입을 다뭅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새벽 1시에도 휴대폰의 푸른 불빛 아래 몸을 웅크린 채 사실은 별로 관심도 없는 타인의 소식을 넘기고 있습니다. 요가나 명상, 일기 쓰기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겠다 맹세하지만 바빠서 내일부터 시작해야지라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바로 당신이 조용히 자신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당신은 내 안의 목소리는 존중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융은 이를 사회에 가면, 즉 페르소나에 맞춰 사는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도둑맞으면 우리는 타인이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본래의 진실하고 야생적이며 신성하기까지 한 진짜 나는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밀려나 잊혀집니다. 그러므로 자기 신뢰란 소위 걸크러시나 가치 있는 여성이라는 라벨이 붙는 공허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결코 나 자신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굳이 더 높이 자랄 필요가 없는 오래된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깊은 뿌리뿐입니다. 자기 신뢰를 가진 여성은 타인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자체로 무게를 갖기 때문입니다. 2번째 비밀, 2가지 에너지의 구별. 여신의 에너지 대 상처의 에너지. 모든 여성의 내면에는 2종류의 에너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주변을 살리고 빛을 발하는 에너지이며 다른 하나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피 흘리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는 당신을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이 이끌지만 다른 하나는 당신을 방어적인 가면 속에 가두어 둡니다. 칼 융은 이들을 직접적으로 여성 에너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니마, 그림자, 그리고 개성화 이론은 내면 세계와 화해한 여성과 여전히 자신의 상처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성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여신의 에너지를 가진 여성은 언제나 부드럽고 순종적이며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녀는 특유의 고요한 강인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깊은 존재감이죠.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굳이 소리치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우아함으로 움직입니다. 그녀는 떨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수치심 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이라는 지옥을 통과하고 돌아왔지만 분노가 아닌 깊은 이해를 가지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반면에 상처의 에너지를 가진 여성은 반응하고 방어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날카롭고 가치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버림받을까, 배신당할까, 선택받지 못할까 두려워 떠는 작은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사소한 거절에도 쉽게 상처받고 문자 메시지에 답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연결된 사랑의 지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융은 이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과거의 상처로 인해 형성된 심리적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콤플렉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무심코 한다고 생각하는 행동, 말, 그리고 선택 속에 숨어 있다가 자신을 봐주고 치유해달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두 여성이 파티에 들어서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한 명은 시원한 바람처럼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굳이 주목을 끌려 하지 않는데도 당신은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함을 말하고 그녀의 자세는 나는 여기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다른 한 명도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인상적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해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훑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관심을 갈구하듯 조금은 큽니다. 당신은 그 느낌을 정확히 표현할 순 없지만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한 명은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요.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두 인물인 성모 마리아와 이브는 이 두 에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원형적 상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정치적 권력도 없고 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내면의 강인함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수용을 상징하며 천사의 말을 듣고도 당황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조용한 결단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이와 비교해볼 만한 인물은 최초의 여성인 이브입니다. 이브가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는 상처와 무의식적인 욕망에 이끌리는 여성의 고전적인 상징입니다. 그녀는 통합되지 않은 무의식의 상징인 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힘, 호기심, 그리고 한계를 넘고 싶은 불분명한 콤플렉스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 그녀와 인류를 타락의 상태로 이끕니다. 융이 설명했듯이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할 때 그 그림자는 오히려 우리를 안에서부터 통제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완벽한 여신의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와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 순수한 존재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것이다. 여신의 에너지를 가진 여성은 자신의 어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끌어안고 이해하며 마침내 힘으로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비밀, 내면의 신뢰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렇다면 어떻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상처가 아닌 우리 자신으로부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칼 융은 당신은 당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행하는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신뢰는 신비로운 의식이나 긍정적인 말을 반복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겠다고 말한 것과 당신이 실제로 하는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있을 때 아주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집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 12시 전에는 꼭 잠자리에 들겠다고 다짐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5분만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알람이 울렸을 때 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성공들이 모여 나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의 토대를 만듭니다. 둘째,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융 심리학에서 직관은 신비로운 초능력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감정이 축적되어 몸에 새겨진 지혜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너무 많이 생각하느라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무시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기 전에 딱 3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 선택을 한다면 내 가슴은 어떻게 느낄까? 만약 가슴이 가벼워지고 몸이 확장되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올바른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불안감이 느껴지고 이가 뭉치거나 목이 뻣뻣해진다면 당신은 내면의 진실과 어긋나는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경계선을 설정하여 내면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뢰를 쌓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 나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깨어나기 시작한 당신의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계선 설정은 타인과 맞서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직관, 정체성, 꿈이 담겨있는 내면의 신성한 공간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경계선이 무너지면 자기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피곤할 때는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을 용기. 나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지 않을 자유. 에너지가 없을 때 업무 단체 채팅방의 알림을 잠시 꺼두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에너지와 시간은 소중하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비밀, 자기 신뢰를 가진 여성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 보이지 않는 소모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는 모든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는 당신이 즉시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빛이 당신의 피부 경계를 넘어 주변의 공기와 사람들의 시선에 닿을 때 세상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칼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신뢰를 가진 여성은 무색무취의 촉매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들어서는 공간 전체를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설교나 계산된 설득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녀의 깊은 진정성이 타인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경계의 공명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안정되고 중심이 잡힌 사람의 신경계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즉, 당신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의 견고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이제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그저 당신 자신으로서 온전하고 진실하게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완전한 자기 수용이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다른 여성들은 세상의 소음 때문에 잊고 지냈던 자신의 본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전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억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녀가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고요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뢰를 가진 여성은 그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다른 여성들을 위한 조용한 치유의 공간을 만듭니다. 그녀는 불완전함 속에서도 굳건히 서고 마음이 불편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며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침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이죠. 결국 자기 신뢰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 가꾸어 나가야 할 관계와 같습니다. 빛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혼란스럽고 갈등하고 불확실한 순간에도 당신이 당신 곁에 머물러주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여성은
결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두려움이 자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뿐입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답이기에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떤 선언도 필요 없이 오직 진실한 삶으로 증명되는 조용하지만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당신 자신과의 대화를 정직하고 꾸준하게 그리고 깊은 존중을 담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을 본 적 있으신가요? 굳이 말을 많이 하지도 않고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깊이 있는 아우라를 가진 여성들 말입니다. 그 매력의 원천은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나 뛰어난 사회적 지위 혹은 화려한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바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단단한 힘, 바로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이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연기하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던 내면의 자아가 깨어나고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피어나는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은 이를 사회의 기대나 과거의 상처에 오염되지 않은 본연의 순수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여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넘어 그 자신을 온전히 믿습니다. 이 믿음은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빛과 그림자, 그 모든 면을 직면하고 끌어안는 내면으로의 깊은 여정을 통해 얻어지는 값진 결과물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특별한 자신감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시선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우리 안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 메시지가 더 멀리 퍼져나가는 빛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여신을 깨우는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비밀, 깊숙이 숨겨진 진실. 자기 신뢰. 여러분은 스스로를 진심으로 신뢰하시나요? 근사한 옷을 입고 한껏 꾸민 날이나 소셜미디어에 나는 괜찮아라는 글과 함께 잘 나온 사진을 올릴 때 말고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은 순간, 누구에게도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순간, 거울 앞에 오롯이 당신 혼자 서 있을 때 말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를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강하고 결단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쓰고 있던 역할이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깊은 밤이 찾아와 마음이 벌거숭이가 될 때면 어김없이 의심이 스멀스멀 기어오릅니다. 내 감정이 맞는 걸까? 내 선택이 옳은 걸까? 심지어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칼 융은 현대 인류가 직면한 위기는 종교나 도덕의 위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 즉 셀프와의 연결을 잃어버린 정체성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셀프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나는 나 자신에게 기댈 수 있다. 내 안의 직관은 타당하다. 내면의 목소리는 적이 아니라 나를 이끄는 안내자다라는 깊은 신뢰입니다. 당신이 안개 낀 바다에 서 있는 등대라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당신의 불빛이 내부의 에너지원으로부터 나온다면 당신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외부의 동력으로 조종된다면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신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들의 빛은 타인의 인정, 칭찬, 혹은 너는 이렇게 해야 해라는 조언에 의존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공포, 모든 것이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나를 정의할 힘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두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사회, 미디어, 그리고 성공을 강요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외부의 목소리들의 집합체가 되어버립니다.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 패턴을 매일 깨닫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틀릴까 봐 두려워 사소한 결정조차 망설입니다. 5명의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는 결국 더 혼란스럽고 불안해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내 감정이 과연 표현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입을 다뭅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새벽 1시에도 휴대폰의 푸른 불빛 아래 몸을 웅크린 채 사실은 별로 관심도 없는 타인의 소식을 넘기고 있습니다. 요가나 명상, 일기 쓰기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겠다 맹세하지만 바빠서 내일부터 시작해야지라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바로 당신이 조용히 자신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당신은 내 안의 목소리는 존중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융은 이를 사회에 가면, 즉 페르소나에 맞춰 사는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도둑맞으면 우리는 타인이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에 맞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본래의 진실하고 야생적이며 신성하기까지 한 진짜 나는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밀려나 잊혀집니다. 그러므로 자기 신뢰란 소위 걸크러시나 가치 있는 여성이라는 라벨이 붙는 공허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결코 나 자신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굳이 더 높이 자랄 필요가 없는 오래된 나무와 같습니다. 그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깊은 뿌리뿐입니다. 자기 신뢰를 가진 여성은 타인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자체로 무게를 갖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밀, 2가지 에너지의 구별. 여신의 에너지 대 상처의 에너지. 모든 여성의 내면에는 2 종류의 에너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주변을 살리고 빛을 발하는 에너지이며 다른 하나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피 흘리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는 당신을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이 이끌지만 다른 하나는 당신을 방어적인 가면 속에 가두어둡니다. 칼 융은 이들을 직접적으로 여성 에너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아니마, 그림자, 그리고 개성화이로는 내면 세계와 화해한 여성과 여전히 자신의 상처에 이끌려 살아가는 여성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여신의 에너지를 가진 여성은 언제나 부드럽고 순종적이며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녀는 특유의 고요한 강인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깊은 존재감이죠.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굳이 소리치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우아함으로 움직입니다. 그녀는 떨지 않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수치심 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이라는 지옥을 통과하고 돌아왔지만 분노가 아닌 깊은 이해를 가지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반면에 상처의 에너지를 가진 여성은 반응하고 방어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날카롭고 가치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버림받을까, 배신당할까,
선택받지 못할까 두려워 떠는 작은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사소한 거절에도 쉽게 상처받고 문자 메시지에 답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연결된 사랑의 지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융은 이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과거의 상처로 인해 형성된 심리적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콤플렉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무심코 한다고 생각하는 행동, 말, 그리고 선택 속에 숨어 있다가 자신을 봐주고 치유해달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두 여성이 파티에 들어서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한 명은 시원한 바람처럼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굳이 주목을 끌려 하지 않는데도 당신은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함을 말하고 그녀의 자세는 나는 여기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다른 한 명도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인상적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해 있습니다. 그녀의 눈은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훑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관심을 갈구하듯 조금은 큽니다. 당신은 그 느낌을 정확히 표현할 순 없지만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한 명은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요. 융심리학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두 인물인 성모 마리아와 이브는 이 두 에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원형적 상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정치적 권력도 없고 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내면의 강인함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수용을 상징하며 천사의 말을 듣고도 당황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조용한 결단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이와 비교해볼 만한 인물은 최초의 여성인 이브입니다. 이브가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는 상처와 무의식적인 욕망에 이끌리는 여성의 고전적인 상징입니다. 그녀는 통합되지 않은 무의식의 상징인 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힘, 호기심, 그리고 한계를 넘고 싶은 불분명한 콤플렉스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 그녀와 인류를 타락의 상태로 이끕니다. 융이 설명했듯이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부정할 때 그 그림자는 오히려 우리를 안에서부터 통제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도 완벽한 여신의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상처와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 순수한 존재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것이다. 여신의 에너지를 가진 여성은 자신의 어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끌어안고 이해하며 마침내 힘으로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비밀, 내면의 신뢰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렇다면 어떻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상처가 아닌 우리 자신으로부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칼 융은 당신은 당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행하는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신뢰는 신비로운 의식이나 긍정적인 말을 반복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겠다고 말한 것과 당신이 실제로 하는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있을 때 아주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려집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밤 12시 전에는 꼭 잠자리에 들겠다고 다짐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5분만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알람이 울렸을 때 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성공들이 모여
나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의 토대를 만듭니다. 둘째,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융심리학에서 직관은 신비로운 초능력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감정이 축적되어 몸에 새겨진 지혜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너무 많이 생각하느라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무시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기 전에 딱 3분만 조용히 앉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 선택을 한다면 내 가슴은 어떻게 느낄까? 만약 가슴이 가벼워지고 몸이 확장되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올바른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불안감이 느껴지고 이가 뭉치거나 목이 뻣뻣해진다면 당신은 내면의 진실과 어긋나는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경계선을 설정하여 내면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뢰를 쌓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 나를 해롭게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깨어나기 시작한 당신의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계선 설정은 타인과 맞서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직관, 정체성, 꿈이 담겨있는 내면의 신성한 공간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경계선이 무너지면 자기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피곤할 때는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을 용기. 나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지 않을 자유. 에너지가 없을 때 업무 단체 채팅방의 알림을 잠시 꺼두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에너지와 시간은 소중하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비밀, 자기 신뢰를 가진 여성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딛는 모든 발걸음, 보이지 않는 소모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는 모든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는 당신이 즉시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빛이 당신의 피부 경계를 넘어 주변의 공기와 사람들의 시선에 닿을 때 세상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칼 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신뢰를 가진 여성은 무색무취의 촉매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들어서는 공간 전체를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설교나 계산된 설득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녀의 깊은 진정성이 타인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경계의 공명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안정되고 중심이 잡힌 사람의 신경계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즉, 당신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의 견고함을 느낍니다. 당신은 이제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그저 당신 자신으로서 온전하고 진실하게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완전한 자기 수용이 다른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다른 여성들은 세상의 소음 때문에 잊고 지냈던 자신의 본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전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억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녀가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고요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뢰를 가진 여성은 그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다른 여성들을 위한 조용한 치유의 공간을 만듭니다. 그녀는 불완전함 속에서도 굳건히 서고 마음이 불편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며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침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이죠. 결국 자기 신뢰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 가꾸어 나가야 할 관계와 같습니다. 빛나는 순간뿐만 아니라 혼란스럽고 갈등하고 불확실한 순간에도 당신이 당신 곁에 머물러주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